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4입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4차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 교수는 앞서 3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실제 조사 시간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정 교수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4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날 윤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앞으로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숫자를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조국 장관에 대한 수호 그리고 파문 이런 이른바 조국 대전을 둘러싼 변수들이 예상치 않은 곳에서 속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도 박가영 의원가 얘기를 했지만 그에 앞서서 유시민 이사장,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검찰과 그리고 정치권 게다가 KBS 언론사까지 이렇게 다 엮이는 파문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 글쎄요, 진실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박과 재반박이 있고 거기에 대한 편집 의혹까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진실 공방은 좀 차치하고라도 그 자산관리인이 따로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를 한 진이 정말 속듯이 여러 가지 이런 파문이 예상됐음에도 어떤 이유에서 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그 김경록 자산관리인의 진위가 이제 무엇이냐,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녹취의 내용, 인터뷰 내용을 대체로 읽어보면 그 김경록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선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부인이 어떤 사모펀드 운영이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았다. 네. 조국 장관은 전혀 그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그 동양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부분, 그 부분도 사실은 이쪽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검찰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증거인멸 의혹으로 그렇게 변하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KBS와 이제 9월 10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뒤에 그런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방송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김경록 씨가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갔는데 검사의 컴퓨터 메신저에 와서 인터뷰를 했으니 그 내용을 털어봐라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봤다는 거 아닙니까?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쟁점 하나는 왜 인터뷰가 방송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검찰에 그 내용이 유출됐는가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경심 교수에게 꽤 유리한 내용들을 많은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방송하지 않고 그 뒤에 이루어진 두 곡의 방송을 봐도 유리한 것은 선택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일단 김경록 씨는 아마 그런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정 교수에게 유리한 얘기를 유시민 이사장의 방송을 통해서 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까지 파문이 확산됐는데 이 일련의 상황들을 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록 씨가 이제 이 인터뷰를 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요. 네. 김경록 씨가 직접 밝히질 않고 있기 때문에 추론을 해보면 사실은 일련의 사태 속에서 지금 조국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네. 장관으로 취임을 하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슈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지지층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열성 지지층들이 자신들과 반대 의견을 댄다거나 아니면 불리한 증언이나
비판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극력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미 뭐 거리에서도 보였었고요. 인터넷상에서는 뭐 이미 다 보도되어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 직접 접속하시면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댓글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김경록 씨도 사실은 그 이전에 나왔던 기사들, 조국 장관이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 불리했던 증언이라든지 관련된 기사, 추측 기사들로 인해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까, 많이 심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하나의 추측으로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유시민 이사장이 사실은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인 영향력인 측면에서 인터뷰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온 건데요. 검찰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관련된 기사를 전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김경록 씨가 추측인 거죠. 자신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것 같다. 그랬던 것 같다. 이러지 않았을까. 뭐 일상적인 인사로 보인다 등등 상당히 김경록 씨 개인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그래서 조국 장관과 그 일가가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유시민 이사장께서 나온 결론이 KBS가 악마의 편집을 했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어쨌든 이 자산관리인의 인터뷰를 토대로 검찰도 비판하고 언론도 비판하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누구나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검찰이 피의 사실을 무작위로 막 흘려내리는,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것이 확대 생산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일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피의자라고 지칭되는 분들은 자신이 진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굉장한 선입견을 가지고 사실은 국론이 그렇게 분열되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 또 그런 알릴레오 방송이라고 한 도구를 그런 것을 전제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것들을 알릴 어떤 통로로 그런 기회를 만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 민현주 의원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김경록 씨가 왜 그 인터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 댓글을 극성적으로 다는 문팬들 뭐 이렇게 이제 그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김경록 씨도 굉장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런 것들을 받고 그런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민현주 의원님께서 그건 좀 과하게 추측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 판단이다 하더라도 너무나 이 잘못 진실이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알리고 싶어서 KBS에 인터뷰를 했는데 KBS에서는 그것을 보도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두 꼭지를 했는데 그것도 왜곡 선택적 보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것은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인 것이고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다른 의도는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경록 씨는 그런 의도로 나왔다고 쳐도 네. 여권 인사에서 이렇게 검찰을 비판하고 네. 또 반면에 한국당에서는 이번에 법원 조국 동생 구속영장 네, 기각된 부분을 또 비판을 하고 네. 이런 사법부의 뭔가 평가라고 비판을 내리는 정치권의 행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정치권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언급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도의고요, 정도고요. 이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알아오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로 사실 이거에 관한 기본적인 룰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많은 영장들이 기각됐을 때도 반발을 했었고요. 극력 반발을 했었죠. 사실은 윤 총장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하신 분이 직접 나서서 반발을 한 적도 있었죠. 그랬던 적도 있었고요. 또 상황이 바뀌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비판하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법원을 비판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국가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지고
같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권이나 비정치권 모두 다 깊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자제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은 조국 장관의 동생의 영장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본인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포기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례가 과연 있었던가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서 많이 짚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덧붙이진 않겠는데 이런 점을 본다면 사실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박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좀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법원 앞 시위 이 문제는 왜 그렇게 기승전 조국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네. 아마 예를 들어서 지금 민현주 의원님 말씀 충분하게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 동생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분명하게 본인이 구속적부심사를 포기할 만큼 본인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한 70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군데를 하면서 모든 증거물이 다 확보된 상태에 있고 본인이 디스크라고 하는 질병으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것은 법원이 판단했을 것이라 보고요. 또 조국 장관 영장이 기각되는 문제가 이 큰 흐름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혹시 뒤에의 마음에는 혹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도 저는 해봅니다. 뭐냐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곧 이제 있게 될 예정이고 그 부분에 영향을 법원으로 하여금 그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는데요. 저희가 그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접대 의혹 스캔들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그 접대를 한 인물이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연관이 있다. 이런 의혹 보도가 나와갖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끈 여환섭 검사장이 대구지검장을 맡고 있는데 관련된 그 국정감사 현장을 연결해서 관련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언론기관이 이 민감한 시기에 검찰의 수장에 대해서 이렇게 죽이자는 기사를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기차를 타고 오면서 느꼈어요. 검찰에 대한 거대한 음모가 시작됐구나. 이 나라에서는 진정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나 단죄가 불가능한 것일까?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권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친문은 빼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조국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 정권은 개혁 대 반개혁 프레임으로 검찰을 족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식상하고 상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 저항하는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저항이다. 이렇게 몰고 왔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총장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검찰 개혁안을 내니까 이제 겨우 들고 나오는 게 성접대, 윤중천 이런 허접한 얘기들입니까? 너무 치사하고요, 궁색하고 통속적인 상소설 같습니다. 이것만 넣어주십시오. 찍어내기 방식도 저는 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합니다. 여권에서는 난타할 겁니다. 광장과 인터넷에서는 인민여론 재판할 겁니다. 딱지 붙이기 할 겁니다. 희화화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예측이 빗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에 당부합니다. 검찰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특수부 축소, 직접 수사 자제, 피의사주 공표, 포토라인 폐지 이것도 물론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건 부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용기와 정의로움이 검찰의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야당이지만 국민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의로움과 용기를 가지시고 왔으면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의원님 기회하십시오.
예, 서울 강서갑 출신의 금태섭 의원입니다. 부산지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잠시 국정감사 현장을 보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또 대담을 계속 이어가면서 국정감사장에서 주목할 만한 일들이 또 일어나면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 이 뭐 별장 접대 의혹과 관련돼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제를 네. 옮겨보겠습니다. 일단 파장이 큽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금 신중론 속에서 네.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검찰 흔들기다라는 또 강한 지금 보신 것처럼 장재현 네. 의원의 얘기를 들은 것처럼 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 의원께서 이 지금 일련의 상황들 예상치 못했던 사실 포인트인데 이 충돌 지점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죠. 아마 이 기사를 처음 딱 보신 국민들께서는 딱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데자뷰. 예. 최동욱 검찰총장의 프레임인가라는 생각이 아마 딱 떠오르실 정도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최동욱 검찰총장이라는 그 새 이름, 세 글자를 떠올리셨을 텐데요. 사실 이게 그 윤중천의 별장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요. 성접대 그 여부를 떠나서 별장 접대라는 것만으로 국민들께 각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법적으로 검찰에 계신 분들이 건설업자들로부터 단순한 접대뿐 아니라 성접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많이 각인이 됐었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사건인데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성접대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요. 예. 접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건 자체를 두 사람을 연결시켰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이게 왜 이 지점에서 나오느냐 그 차원을 떠나서요. 만일에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사도 해야 돼. 아무리 검찰총장 지위에 있을지라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 타이밍인가라는 점 하나. 또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직위나 하는 담당 업무를 했을 때 과연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그 부장에 있었던 초임 네. 부장에게까지 그렇게 접대를 할 정도로 그렇게 광범위했느냐. 네. 또 하나의 문제는 더 직접적으로는 이게 공식 수사 기록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사실 기록이 남아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록들이 과연 어디서 흘러나갔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과연 이게 공정성의 문제, 정의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조국 장관과 그 관련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아니면 좌절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도인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언론 보도를 보신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계신 것을 오늘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고 네.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지금 여야를 떠나서 누구를 떠나서든 간에 굉장히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는 국민은 정말 이 나라가 복마전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지금 이제 방금 그 국회에서 국감을 보셨습니다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낙인 찍기를 하고 계십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낸 것은 박근혜 정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명확하게 더 적절치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여부가 어땠는지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네. 사실 그 접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진술이 있었고 자료가 있었는데 그것을 수사하지 않고 묵살했느냐의 여부이고요. 만일 그것이 밝혀진다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문제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그 과제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 이번은 정확하게 저것이 접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까지 너무 나가서는 안 되고요. 우선 그런 어떤 사실이 있었고 수사를 덮었느냐 안 덮었느냐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실이 지금 관계가 어려운 게 지금 보면은 과거사에서는 있었고 윤중천 씨가 진술도 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지금 여한섭 지검장도 봤지만 뭔가 다시 조사를 했을 때는 전혀 진술도 없었고 또 관련 아예 그냥 근거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이거 사실관계가 정말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대검찰청에서 너무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또 검찰에서 또 모든 그 법적 대응을 한다는 흔치 않은 또 네. 반응이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의 유력 중앙 언론이 이것을 책임지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 언론도 이것을 보도할 때까지는 이러한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예. 문제들을 다 따져봤을 것이고요. 확실한 근거와 자신이 있으니까 보도를 했을 것인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요. 예. 서로 입장들은 내고 있지만 정확하게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처럼 이것을 아마 들여다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큰데요. 예.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접대가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검찰에서 그 수사를 덮었냐 안 덮었냐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우선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조사를 하다가 한계가 어디까지 있을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 윤석열 총장 관련 보도는 우리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는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예, 더 이상은 어느 국민도 검찰 개혁 지금 시기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안 계신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혁이 수술이 필요한 제도 조직인데 그 수술을 오염된 칼로 해서 과연 제대로 수술이 되겠는가? 다시 발병할 수밖에 없고요. 만일에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지명했을 때부터 조 장관은 사실은 지명 철회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취임되는 임명장이 수여된 다음에도 물러나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청와대나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시려면 일단 오염된 칼, 조국 장관부터 사퇴시키는 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민현주 의원님, 윤석열 총장에게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장관에게도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이 오염된 칼이라면 윤석열 총장도 이런 의혹 제기만으로 오염됐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품는 것들이 이거 같습니다. 아, 이제 조국 장관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자,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그대로 두고 조국 장관만을 과연 사퇴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다면 검찰총장도 이참에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으로는 많은 여론들이 지금 그렇게 수렴이 되고 있으면 댓글이라든지 나오는 것. 네. 혹시 검찰총장도 같이 교체하기 위한 시도 아니냐라는 흠집내기다. 그렇죠. 예.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 특히 윤 총장에 대한 보도는 사실은 그런 의구심이 정당화시켜 합리적인 의심이구나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지금 이야기거리들이 쏟아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네. 보면 이제 음모론 이런 것들은 항상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데 검찰을 둘러싸서 보면 음모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만큼 검찰이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권력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반증할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현주 의원님께 재미있는 음모론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음모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혹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첫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과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세워서 검찰 개혁을 하고 싶으세요. 사법 개혁을 하고 싶은 두 마차입니다. 예. 그러면 과연 제도 음모론을 제기해 보면 이 검찰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이 두 마차를 동시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민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또 정부가 또 집권 여당이 윤석열 총장이 뒤를 캐서 이것을 낙마시키는 그런 카드로 활용할 그럴 정보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놀라고 계실 국민들, 실망하고 계실 국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서로의 이야기보다는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국민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할 때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돌 지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 두 분의 말씀, 두 분이 제시한 여러 가지 그런 시나리오처럼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술렁이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들도 관련돼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그 얘기부터 듣고 계속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박제받았다는 얘기 혹시 뭐 들었던 게 있으세요? 전 들었던 게 없어요. 그 기사 보고 혹시 뭐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이제 사실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해야죠. 그 기사만 보고 뭐 기사를 불신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사만 보고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 오늘 중에 좀 사실관계 파악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글쎄 뭐 그걸 파악 안 해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타기,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입니까? 네, 보신 것처럼 두 원내대표의 지금 말하는 뭐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형식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연단에 서서 작심한 발언을 하면서 정말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고,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신중한 모드입니다. 네. 그 정상적인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는 관련 발언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가 따라붙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 대응 자체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어요. 이게 근데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이 결국은 대단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거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곤란한 지점이 있을 거예요. 네. 고민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리고 조국 사태 관련보다는 사실 검찰의 문제가 더 많다라는 지점이 국민들께 부각되면서 검찰부터 개혁해야 되는구나라는 국민들의 의식으로, 그러니까 의견을 끌어가려고 하는 노력도 있겠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근거가 팩트라는 측면에서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민주당이 자칫 여기에 잘못된 트랩에 걸리게 될 경우에는 조국 장관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희생양으로 삼는구나라는 사실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 예.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당의 원내대표라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총장의 그 관련된 접대 관련된 사실관계를 떠나서도 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 인사 담당을 했던 분이 조국 수석이에요. 민정수석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당신이 눈 감아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당연한 비판인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하나인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접대를 받은 여부와 떠나서 조국 장관과 그 일가의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살아있는 의혹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윤석열 총장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의 그 일가에 대한 의혹은 덮어질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시고 저도 그 부분은 변치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좀 곤란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흠집내기 아니하고 공격을 하고, 사실이라고 치면 당시에 검증했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 뭐 했냐 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 말씀보다는 민현주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저는 가슴에 와닿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 문제 가지고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혹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것으로 나경원 대표 말씀처럼 물타기를 해서 조국 수석 가족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수사를 대충 물타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나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저 두 원내대표의 차이는 바로 집권 여당의 책임감과 그 야당스러움의 대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가 광장 촛불 혁명으로 출발을 해서 개혁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출범한 정부, 개혁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개혁을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입법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률 통과율이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대급 최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하면 야당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오게 해서 함께 이 법률 처리를 함으로써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인가에 더 책임이 있지,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뭐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은 집권 여당답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대표께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승전 조국입니다. 예, 하여튼 방향 전환도 잘하시는데 인사 검증의 책임을 또 조국에게 돌리시는군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국이 신인가? 그렇게 정말 특수부 검사들 다 투입해서 탈탈 털어도 그거밖에 나오지 않는데 의혹도 아마 신도 그 정도 못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인사검증도 또 책임을 묻는데
아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증을 한다 그러면 검찰 조직에 물어봤을 겁니다. 네. 어떠냐, 어떤 것이냐 다 물어봤을 거지. 그것을 조국 수석이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런 예. 검증의 책임까지 이 상황에서 조국 장관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승전 조국으로 이 국면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